자, 마이너스 1과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마이너스 1과 2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에서 x가 마이너스 1과 1인 점에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불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값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연속일 거라는 그런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자, 가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얘가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자, 나를 보면 x는 자, 원점 대칭 함수를 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점 대칭의 함수를 주고 또는 y축 대칭 함수를 주고 그다음에 나나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값과 관련된 문제를 주면 그 원점 대칭 또는 y축 대칭을 활용해서 그 대칭성이나 원점 대칭을 확인해서 다른 쪽 값도 확인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에서도 아니면 함수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f1이 3이다 라고 줬는데 그 앞에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있으면 f-1이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점 대칭 함수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값과 관련되어 있는 걸 통해서 그 값이 아닌 대칭 관계에 있는 다른 x값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x를 1을 어디서 왼쪽에서 보냅니다. 극한값, 자극한값하고 함수값이 -1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원점 대칭을 시켜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x-1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로 보냈을 때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1입니다. 그래서 x가 1인 상황에서의 상황을 원점 대칭인 걸 활용해서 -1인 상황에도 그려보라고 강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분에서 그런 형태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f-x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소한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양수 쪽은 감소함수고 저기 뭐죠? 그 음수 쪽은 원점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인 상황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반드시 지납니다. 원점에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fx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fx를 그려놓고 기억용 디귿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값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t값은 계속 변할 건데 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있고요. 원점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계속 t값에서 변하는 그런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 중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p라고 되어 있고요.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미리 정보를 준 겁니다. 첫 번째 정보가 점 p가 나타내는 곡선 t값에 따라서 p값이 달라지는데 그게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곡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점 p의 자체가 곡선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 p의 자체가 뭘 나타낸다? 곡선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하고 교점을 찾으면 x좌표와 y좌표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 p가 나타내는 의미는 좌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점 p의 좌치가 x좌표도 t로 표현되고요. y좌표도 t로 표현되는 그런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x와 y가 t에 대한 매개요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곡선일까 아닐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 P가 하나의 자치이고 그 자치라는 거는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Y좌표도 T로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T로 표현된 식을 잘 정리해서 XY 관계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X가 FT고요. Y는 GT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점 P의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T가 파이일 때에 접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접선이니까 미분을 하시면 되고요. T가 파이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점 나오고요. 기울기 다 나오기 때문에 넓이 X축과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T에 의해서, T값에 의해서 변하는 점 P입니다. P. 그 P점이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하는데 T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가 X좌표도 T에 대한 함수이고 Y좌표도 T에 대한 함수이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곡선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문제 타당성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점 P의 의미를 잘 정리하시면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원 변하지 않고요. 정사각형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 거죠. EFGH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런데 그 EFGH의 중점, 아니 대각선의 교점이 원에서 움직일 때 겹치는 부분에 사각형이 나오는데 그 넓이의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의 크기의 최대 또는 뭐 길이의 특히 도형만 정의합시다. 도형의 길이의 최대 문제들은 대부분 열린 구간에서의 그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항상 열린 구간 상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닫힌 구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의 길이나 또는 도형의 넓이와 관련돼서 최대 최소 문제는 그 함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신 다음에 미분해서 극대국수를 찾으라는 문제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 EFGH가 변하는데 실은 우리가 원이 주어지거나 또는 도형이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도형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은 자, 모두 다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C, D의 좌표는 되어 있고요. A 값의 그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 K라고 할게요. K 값에 따라서 EFGH의 좌표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각형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 K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표현해서 그 세타로 표현된 A 값에 의해서 EFGH의 좌표가 뭐 할 것이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좌표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거는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니까 변의 길이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도형의 변화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도형의 변화에서의 최대 최소는 극대국수 구하라는 문제고요. 특정한 임의의 점에서 어떤 값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의 좌표에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특정한 한 점이 먼저 변합니다. 그 점의 변함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좌표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fx가 x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2의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지 실제로는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그래프 그리거나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죠.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이고요. 그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꼴이구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대충 어떻게 나오겠구나 정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미분하는 얘기니까 미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n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변화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 그래프는 워낙 유명한 그래프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2의 x제곱분 xn제곱꼴이에요. 그 다음에 뭐 평곡점이니까 0분의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은 다음에 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간단하게 미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3차인 fx가 있는데요. 그 fx를 가지고 gx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간 0과 1 사이에서, 그 1과 2 사이에서. 그리고 gx가 주계함수고요. 그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6과 g3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g6과 g3을 구해야 되니까 gx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gx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fx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x가 좌우단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구간 사이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간이 시작되는 0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2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속이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먼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인점, x가 0인점, x가 2인점에서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뭐 3차 함수, 다항함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계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계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극대국수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계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들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끝점에서 항상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g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x를 만들어서 이 gx 함수가 항상 뭐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x를 일단 자세히 살펴보시면 k가역에서 정의역이 제한을 받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점에서 x가 k보다 클 때 fx는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가 k보다 적을 때 fx-k도 fx가 3차 함수이므로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x가 k인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를 fx를 그려놓고 이 문제를 해석하실 때 fx하고 fek-x가 있는데 fx와 fek-x 두 함수는 x는 k에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서 fx 그린 다음에 어느 점에서 k를 잘랐을 때 그 점의 대칭인 함수랑 이렇게 갈라서 연결을 했을 때 미분 가능하겠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에서 자르면 그 점에서 대칭을 시켜도 뭐합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잘 안 보인 상황에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x값이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gx가 x는 k를 기준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함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함수 k를 기준으로 fx, 왼쪽에 있는 함수 f2k-x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k 집어넣고 왼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k 집어넣어서 같게 만들면 그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 미분해서 k 집어넣어서 k에 대한 2차식 나오고요. f의 2k-x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써서 굳이 2k-x를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미분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k 집어넣어서 그 2차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이기 때문에 k 값도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미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함수를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gx의 그래프를 잘 그려봐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잘 나눠서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에서 점 P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OAQP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일부의 넓이죠. 우리가 원의 일부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원의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각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P점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P점이 움직인 상황에서 OA, QP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걸 부채꼴로 일부 부채꼴의 넓이로 구하시고 삼각형의 넓이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Q의 선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도 변하고 삼각형의 넓이도 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 넓이가 각으로도 표현되고요. 길이로도 표현됩니다. t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되고요. 세타로도 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의 넓이에서 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넓이에 대한 문제에서 세타가 호의 길이의 변화를 주죠. 호의 길이가 t초당 뭐 2t씩 움직인다 그러면 각의 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의 길이와 각의 길이는 뭐 1대1 대응 관계지 않습니까? L은 R세타를 통해서 호의 길이가 2t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세타도 2t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의 길이의 변화를 주면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바로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가 5t로 변한다. 근데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그 호의 길이가 변함에 따라서 그 생기는 각의 변화도 5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문제처럼 변하긴 변하는데 호의 길이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p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변의 길이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변의 길이의 변화를 주더라도 우리가 부채꼴의 일부의 넓이를 구하다 보면 반드시 각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OQ를 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가 움직이면서 Q점이 움직이면 결국은 OAQ의 각도가 움직이는 거죠. 물론 OQP의 각도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 또한 세타 또한 T의 함수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T로 바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의 길이의 변화를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타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P가 움직이는 얘기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도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세타 t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길이가 t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비 관계로 해서 세타 t와 t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시면요. Q가 원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점 P에 의해서 움직이는 점 Q이기 때문에 점 P를 통해서 Q의 좌표를 T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타 T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미분을 통해서 DT분의 D세타의 변화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계 변화율. 가계 변화율은 호의 변화율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고요. 합성함수의 변화율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과 4에서 항상 fx가 gx 아래에 있는 거죠. gx가 fx 위쪽에 있게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얘기고요. gx는 1차 함수인데 주어진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점 1, 2를 항상 지난답니다. 그러면 점 1인데 fx가 지금 위로 볼록인 상태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그 함수 위에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 직선이 항상 그 함수보다 위에 있으려면 접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보시고 직관적으로 접하는 상황에서의 문제구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G3의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시면 VT,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의 함수가 되고요.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가속도의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두 번 미분해서 t에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ax의 제곱 bx 더하기 c에다가 2x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fx가 주어져 있고요. 자, 가나에 두 개의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세수 abc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미수가 abc 세 개인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구하라는 게 abc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의미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변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조건으로 a, b, c를 다 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를 다 구하려면 조건 3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조건 3개가 있지 않고 조건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가지고 a, b, c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의해서 그 값이 뭐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A, B, C를 다 구할 수는 없고 다 구하지 못하는 A, B, 2개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한 문자로 정리를 될 때 나머지 그 정리된 한 문자가 특정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수 A, B, C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가를 보시면 fx가 그 값을 갖는다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3입니다. 그래서 미분하셔서 a, b, c의 관계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a, b, c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b나 c를 a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다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시면 여러분 나는 당연히 x2-x1으로 나눠야 됩니다. 0보다 큰 두 점 x2-x1으로 나누면 x2-x1분의 fx2-fx1 즉 평균값 정리죠. 그 평균값 정리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미분값이 f-c가 0보다 큰 값 f-c가 뭐하다?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f-c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게 a 값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0보다 큰 모든 실수, 임의도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그냥 x라고 해서 상관없겠네. f-x가 뭐하다?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도록 가에서 지정하지 못한 a값을 지정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값이 특정한 범위가 나올 거고 그래서 a, b, c의 곱이 a로 표현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이 뭐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형식만 보고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f-x제곱분의 1분의 x라는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프 그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분에서 0 집어넣으랍니다. 몫의 미분법 쓰면 됩니다. 이유는 이 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뜻이고요. 디귿은 0과 1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구간에서 새로운이 아니라 그 구간에 있는 임의의 점 C에 대한 f-C 값 미분계수죠. 그 미분계수의 변화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 구간에서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동식이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절대부동식 문제고요. 절대부동식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부동식을 보면 왼쪽에 1차식과 뒤에 지소함수꼴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 x제곱을 양변으로 나눠서 k만 놔두고 이 x제곱분의 2x-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값을 찾는 그 방식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박스 안에 중간 정도 있으면 x를 무한대로 보내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죠. 그래서 값이 점점 작아지는데 혹시 그 값이 보의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와 감소 또는 극대극소도 중요하지만 함수값에 x를 무한대로 보내서 함수값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릴 건지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결국은 미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나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fx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지수함수를 곱해져 있는 그런 꼴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x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fx는 미분 가능하고요. 그래서 fx-a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x용도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x가 b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에 대한 이 상황에서 gx에 대한 얘기를 할 때 gx는 어느 특정한 b점을 기준으로 fx를 뭐 하는 겁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잡고 어느 지점에서 위아래로 내려뜨렸을 때 연속도 되면서 미분 가능한지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gx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내가 fx는 그릴 수 있고 그 fx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럼 어느 지점에서 어디에서 자르면 잘 잘라서 미분해서 0이 되고 오른쪽 함수가 미분해서 0이니까 그렇죠? 왼쪽 함수도 미분해서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극대 아니면 극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a를 위아래로 잘 움직이면 a값과 b값을 수식으로 풀지 않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그래프, x축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프라든가 y축 평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은 수식으로 풀기 전에 그래프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것도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lnx가 있는데 거기에 두 점 pq가 있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을 찾아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의 x좌표를 rt, xt라고 한답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함수 rt에서 st를 뺀 함수를 ft라고 하겠답니다. 그럴 때 ft의 극소값을 찾으랍니다. 뭐 극소값이라는 거는 결국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찾는 거니까 미분하시면 될 것 같고 rt와 st만 문제에서 말한 대로 접선을 찾은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 찾아서 해결하시면 문제에서 말한 대로 순서대로만 하시면 뭐 이런 4점짜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겠습니다. 함수 값이 1이 아니랍니다. 점근선이란 얘기입니다. y는 1이라는 직선 자체가 fx의 점근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점근선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원점 대칭 함수죠. 원점 대칭 함수니까 원점을 지나겠네. 그죠? x도 0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f0이 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x는 1에서 점근선인데, 그죠? 이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점근선이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를 보겠습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보라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f-x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f-x를 구하라는 개념보다는 그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억, 니은, 디귿을 봐도 함수가 감수하는 구간이 있냐 없냐라고 니은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x에 대한 식이 나온다면 f-x 가지고 무엇을 물어볼까에 대한 생각인데, 결국은 양수냐 음수냐, 0보다 크냐 적냐, 또는 0보다 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보다 적은 구간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1 플러스 fx 곱하기 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수식 정리해서 그 결과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1-fx의 제곱이니까 fx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1보다 적죠. 그래서 항상 양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나올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1은 그런 값은 없죠. 원점 대칭이니까. 니은 감수하는 구간도 없습니다. 디귿 변곡점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변곡점을 갖는지 안 갖는지 fx에서 확인 안 되고요. f-x에서도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다에 주어진 f-x를 아까 1-fx의 제곱으로 정리를 한 그 식을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요. 그래서 그 0이 되는 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 자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거에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x, y의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개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계도 함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gx가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인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미분하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gx가 어떤 함수인지 x값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 분류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나온 그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함수를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현됐을 때는 반드시 범위에 맞춰서 함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hx가 지금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개로 보셔야 돼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hx를 미분한 함수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겁니다. 다시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럼 hx가 미분 가능하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hx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h-x죠. 그럼 그 h-x라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에 불과해요. 이거 미분 함수인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미분한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 kx라고 하죠.
미분한 함수를 kx라고 하자고. 그 kx가 뭐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도록 gx는 미분 가능한 점이 비록 있지만 4차 함수를 잘 만들어서 kx도 미분 가능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계가 되는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다르죠. 구간에 따라서 서로 함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 뭘 따져봐야 되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미분되도록 4차 함수의 개수들을 잘 맞춰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세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특별한 점에서 반드시 함수가 서로 다릅니다.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그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이계도 함수까지 물어본 거예요. 별거 없어요. h-x는 그냥 함수에 불과합니다. kx예요. 합성함수 미분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하셨을 때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그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hx의 미분 가능성은 경계가 되는 점, 함수가 서로 다른 점에서 함수를 미분해서 그 점들을 자우값을 대입해서 같게 만드는 그 개수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그 fx의 역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울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와 미분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와 미분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100% y는 x의 대칭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함수의 미분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fgx가 x를 미분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fx와 그의 역함수의 미분 관계는 y는 x의 대칭을 이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와 적분 관계도 역함수를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말고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x와 y의 2차식으로 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곡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곡선인지는 실은 몰라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그런 곡선은 아닙니다. 다만 곡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함수가 y는 꼴로 되어 있지 않은, 즉 양함수 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을 써서 점 1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곡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면 수학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냥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구나, 그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문제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그 함수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fx에 대한 정보부터 봅시다. fx는 가에 의하면 y축 대칭함수고요. 나에 의하면 양수 부분에서 f-x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다해서 fx가 0으로 가니까 자극한, 우극한 다 따져서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미분 가능해서 연속이므로 함수값이 0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y값은 파이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y는 파이 1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fx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었습니다. x분의 sin fx예요. fx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gx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보시면 gx가 원점 대칭 함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점 대칭 함수인지 또는 y축 대칭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fx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gx 있으니까 gx 그다음에 g-x를 다 구해봐서 그들의 부호 관계를 잘 따져보면 y축 대칭 함수인지 원점 대칭 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은 x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gx를 극한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gx가 x분의 sin fx이므로 0분의 0꼴입니다. 뭐 높이탈을 가볍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편할 대로 쓰시면 되고요. 디귿번을 보면 f알파가 2분의 파이일 때, 자,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얘기죠. 함수가 다 나와 있으면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그걸 가지고 문제 찾으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함수가 다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주어진 함수만 가지고 미분해서 극값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x를 대한 함수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함수값은 뭐 하나밖에 없죠. f알파. g알파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알파를 구해 보고요. 근데 g알파를 구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알파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x가 알파일 때 y값이 알파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분의 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g-알파 값을 구해 보는 거예요. g-알파를 구해 봤더니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알파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음수인 값이 나오므로 지금 gx의 그래프를 봤을 때 기억 니은을 보면은 원점 대칭 함수이고 원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a인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쪽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지나려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0과 a 알파 사이에 극대값이 최소 하나 존재하겠죠. 하나일 수는 없고 최소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분의 1보다 큰 값으로 아마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양수 파트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과 알파 사이에 근이 최소 2개입니다. 2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 2개 이상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니까 왼쪽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면 미분해서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어진 특별한 조건들을 그 근처에서 함수의 변화를 미분값이나 함수값의 변화를 잘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기함수가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대값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주기함수 문제는 연속과 관련해서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함수가 경계가 되는 0과 2 사이에서 경계가 되는 점에서 극대값 값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대라는 개념과 극소라는 개념이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경계가 되는 점에서의 극대극소 관계는 경계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A에서 극대를 가지면 반드시 B에도 극대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에서 항상 같은 극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극대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극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반복이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함수에서 극대값 복수 문제, 그 다음에 연속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적분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분의 ln x의 제곱에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의 극대값을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fx에 x의 ln x의 제곱하고 fx x분의 2 ln x하고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ln x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음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x분의 2 ln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 음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ln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가 음수도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곱이 있고 이런 함수들은 원점 대칭인지 또 y축 대칭 함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fx가 ln x제곱과 이 ln x로 표현될 때 함수는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와 n분의 알파 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열을 이과생들이 시험 보면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는 그냥 A1, A2, A3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AN의 일반항을 바로 찾아서 문제를 푸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틀리는 방법이 아닌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한번 해보시고 정리가 안 될 때는 n에다 1 넣어서 그래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fx하고 n분의 알파 x인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알파 x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fx와 알파 x 만나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대값으로 찾아서 알파 값은 상수니까 찾으면 그만인 거고, 그러면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의 값에 따라 기울기가 변하는 거니까 그 기울기의 변화를 따라서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굳이 일반항을 찾지 않아도 n의 값에서 변화되는 그래프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물론 실근의 개수 문제는 당연히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근의 개수 문제니까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근데 그리는데 x값을 0과 2분의 파이 사이까지만 그리세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씌워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값을 잘 조절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약간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부분만 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과 2파이에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답니다.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다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미지수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가급적이면 미지수 따로 또 어떤 함수에 대한 fx, x에 대한 함수 따로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가 있는 것도 이렇게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더 쉽고요. 1차식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2차식 또는 2차식이 아닌 다른 함수와 k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로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를 그리시고요. 거기에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되는 k값만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 그래프와 y는 2제곱 15의 교점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복잡한 그래프에서 그리기가 싫을 뿐인 거죠. 함수를 뭐해서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써가지고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다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의 그 극대국수 찾으시고 변화값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합성함수 미분해야 되는데 그 합성함수의 결과도 매우 복잡한 함수이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푸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합성함수의 방정식 아닙니까? fx는 2의 제곱에 15가 되는 x값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단순하게 합성함수의 방정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럼 ft가 2의 제곱분의 15 아닙니까? 그럼 2의 제곱분의 15가 얼마인가 했더니 2의 값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연상수 2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2.7 어쩌고저쩌고죠? 2.7까지만 아세요. 그래서 15에서 2.7 제곱한 값을 잽싸게 나눠봐요. 대충 2. 얼마 나옵니다. 그럼 2. 얼마니까 t값이 그래프를 보면 2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3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는 음수값이니까 그 음수값하고 fx하고 만날 일은 없고요. 하나는 양수값인데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은 2보다 큰 값입니다. 근데 이제 이 2보다 큰 값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2보다 큰 값이 4냐, 4보다 위냐, 4보다 아래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만나는 점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이 4보다 크냐, 4냐, 4보다 적냐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근의 개수가 3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게 4보다 크다 그러면 4개가 되는 거고요. 4면 5개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적다 그러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4를 넣어보면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2의 제곱분의 16이 나와요. 그럼 아까는 2의 제곱분의 15였잖아. 근데 지금 2의 제곱분의 16이 4라고. 그러면 내가 2의 제곱에 15하고 만나는 점은 4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프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 합성함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푸는 건 옳지는 않아요. 옳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합성함수 미분하신 다음에 극대극소 잘 찾은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시야를 잠깐 바꿔서 이게 합성함수의 방정식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